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시야가 조금 넓었으면은 더 잘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근데 좀 문제 자체가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착각하게 할 만한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 부분은 좀 이따 얘기를 해보고요. 적절한 거 일단 찾는 문제가 나머지는 다 틀렸다는 거죠. 보시면은, 선지부터 볼게요. 선지부터 볼까? 일단 이건 읽어봤을 거잖아. 선지부터 보자면은, 벼슬에는 일단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생각이 양반이 위기감을 느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자기보다 자기보다 아래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올라오는 걸 경계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생각으로 본다면 이 1번 선지도 사실 시선 자체는 맞아요. 그리고 이 2번 선지도 시선 자체는 맞죠. 3번 선지도 시선 자체는 맞고요. 4번 선지도 사실 이 성종실록에 쓰인 이 말을 생각하지 않고 생각을 하자면은 양반들이 경계하는 게 맞죠. 5번 역시 양반의 시선으로 보자면 맞는 말이에요. 전부 다 맞는 말인데 왜 이 중에서 하나만 적절한 말이냐면은 얘랑 똑같이 맞춰줘야 되기 때문인데 읽어보시면은 이 부분이 괜히 나온 게 아니란 말이죠. 위 앞부분에서 길게 양인 천인을 구분시켰는데 이 중간 부분에서 그러나 이러한 양천 구분은 국가의 법적 구분이었지 실제 사회 구성은 양반 그리고 중인 그리고 천민계층으로 나뉘었대요. 이 부분을 봐주시고 머릿속에 넣었어야 돼요. 굳이 이 말을 양천 이거 두 가지로만 구분 지을 거였으면은 굳이 얘를 넣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얘를 넣어가지고 이놈이랑 연결을 시켰기 때문에 답이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볼까요? 보시면은 사원부 대사원 채수는 양반이에요. 그리고 역관 의관은 뭐죠? 중인이죠. 중인은 양반에 낄 수 없습니다. 중인은 미천한 계급 출신으로 사족이 아닙니다. 이렇게 양반이랑 중인으로 바꿔보면 양반이 중인을 양반으로 올리는 것에 반대한 게 이 나온 읽을 거리의 요점이에요. 이 관점으로 선지를 보면 이제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자, 벼슬에는 높고 낮음이 있고 직책에는 가볍고 무거운 것이 있다고 한 것은 당시 모든 사회 구성원을 양인과 천인으로 나눈 게 아니라 실제로는 중인이 존재하고 여기서도 중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이 틀린 겁니다. 결국은 중인을 생각하면 이거 문제 자체가 좀 뭐라고 하지? 지문의 핵심적인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좀 지저분한 부분에서 나오긴 했어요. 2번 의관, 역관 무리는 모두 미천한 계급 출신으로 여기까지는 여기에 나온 말 그대로인데 얘네가 사족이 아니라고 한 것은 국가의 법적 규범인 양천제가 흔들릴 것에 대한 위기감을 드러낸 것이군. 국가의 법적 구분은 요거였지만 실제 사회 구성은 좀 더 복잡했다라고 하니까 국가의 법적 구분은 사실 중인에 대해서는 딱히 말을 하지 않았죠. 국가의 법적 구분은 중인에 대해서는 딱히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중인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했죠. 그쵸? 양반이라고 하기보다는 앞에 지문에서 의거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양인 양인으로 해주는 게 좀 더 적절하겠네요. 그러니까 국가의 법적 구분은 양인과 천인에 대해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중인까지 포함을 했으니까 사실 국가의 법적 규범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충분히 헷갈릴 수가 있어요. 딱 봐도 그냥 요것도 맞는 말 같게 확실히 보이기도 하겠어. 그런데 요 읽을 거리에서는 중인을 넣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국가의 법적 구분에서는 존재하지 않고 실제 사회 구성원에서 나오는 실제 사회 구성에서 존재하는 중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법적 규범인 양천자라기보다는 그들이 그 당시에 밀고 있던 실제 사회 구성이 무너질까봐 위기감을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면 맞는 말이 됐겠죠. 3번 의관, 역관과 같은 중인을 동서 양반에 발탁하려는 임금의 조치에 반대하는 것은 양반의 지배자적 위치를 돋보이게 하려는 의식을 반영한 거있고, 왜냐면은 이 중인은 양반이 아니래요. 중인은 양반? 여기서는 양인 중에 양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중인을 양반으로 올리면 안 돼요. 중인을 양반으로 올리면 안 돼요. 왜냐면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권력이 걔네가 올라오면서 나누어 가지면은 약해질 테니까 우리는 계속 지배자적 위치로서 돋보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4번 볼까요? 기술직을 권장하는 대책을 세우고 시행하는 데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대. 왜 우려를 나타내? 원래 이 기술직이 이 사람 중인들은 양반이 아니란 말이에요. 양반이 아니라 가지고 양반만 가지고 있었던 그 권력, 기득권이 있단 말이야. 근데 중인들이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중인들은 양반을 전부 몰아내고 그 중인들이 전부 다 양반이 되나? 원래 있던 양반은 다 실업하나? 다 실직되나? 다 백수되나? 그런 거 아니죠. 양반은 원래 있던 그 자리에 있고 중인이 올라와가지고 살짝 섞여가지고 권력을 논아먹는 거죠. 양반이 누려온 독점적 권력이 중인에게 집중되는 게 아니라 중인에게 분산될 것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겠군. 이것도 조금 더러운 놈입니다. 5번 재주가 있는 자를 양반에 발탁하도록 한 임금의 명령의 놀라움을 드러낸 것은 신분에 따라서 공권력으로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에 대한 시각차를 보여주는군 이라고 하는데, 신분에 따라서 공권력으로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에 대한 시각, 이것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방금 전에 2번에서 이야기한 거랑 똑같아요. 양천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국가의 법적 구분인 양천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실제 사회 구성인 중인까지 포함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보기가 힘든 겁니다.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여러분들 헷갈릴 수가 있어요. 별로 그렇게 좋은 문제도 아니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더럽게 구분짓는 문제 역시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아셔야 돼요. 왜냐면은 언제나 완벽한 문제는 나오지 않으니까. 그리고 특히 여기에서 이제 밀 건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만약에 3번이 아니라 다른 선지를 답으로 체크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만이 아니라 복수 정답이 아닌가? 전부 다 맞는 말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쵸? 다 맞는 말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기에 딱 좋은 문제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역시 제가 항상 강조하는 보기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여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중인이라는 포인트죠. 보기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중인이라는 포인트를 찾아줘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읽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다 맞는 말 같이, 다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은 맞는 말 같이 느껴질 수 있지만 어떤 지문의 부분에 의해서 하나만 답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할게요.